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 심리와 감정,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세상 두근거리는 책들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막 연애를 시작한 분이 있다면, 반대로 연인과의 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정말 많이 공감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알랭드 보통의 사랑 4부작,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의 생애, 마지막으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바로 한 권 한 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이렇게 4권이나 들고 왔습니다. 차례대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너를 사랑한다는 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3권의 책을 모아서 알랭드 보통의 사랑 3부작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런데 저는 뒤늦게 나온 이 책을 이렇게 더해서 알랭드 보통의 사랑 4부작이라고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사랑에 처음 딱 빠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이 사람이랑 나는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정말 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딱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다. 와, 이건 정말 운명이다. 이렇게 만남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5만 가지 것들을 다 운명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관계 또한 낙관적이고 운명적으로 그려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알랭드 보통의 책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은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여자 주인공인 클로이는요, 심지어 자기가 원래 타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 비행기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돼요. 화자인 남자 주인공은 나중에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요술을 부려서 클로이를 비행기의 날개 위인 15A에 앉혔고 나는 그녀 옆인 15B에 앉게 되었다.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이론적 확률은 36,290분의 220. 다시 계산을 해보면 164.95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파리와 런던 사이의 비행기가 한 대뿐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다. 실제로는 6편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클로이와 내가 12월의 어느 아침 영국 해협을 날아가는 브리티시 항공 보잉 767기에서 만날 최종 확률이 나오는데 그 수치는 989.727분의 1이다. 자, 이게 막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알랭드 보통의 사랑 4부작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공감돼서였어요. 아,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뻔하구나 싶어가지고. 이 책에 이런 문장도 되게 재밌어요.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이 말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100%, 1000%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 중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책을 통해서 이 연애 중에 복잡하고 좀 처참한 신경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날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는 억압된 두려움과 내가 말도 안 되는 걱정으로 당신을 괴롭히면 안 되는데 라는 타고난 심리적 규범이 폭발적으로 뒤섞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애인의 편집증을 낳는 마법이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소를 타게 되잖아요. 내가 더 무거운지 그 사람이 더 무거운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아, 내가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알랭드 보통이 정말 정확한 언어로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두 작품도 그래요. 이 검은 책, 너를 사랑한다는 건, 이 책은 지금 아마 키스 앤 텔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 책은 전 연인과 헤어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추적하던 도중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 정말 리얼 결혼 생활, 정말로 연애 그 후의 일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거든요. 그 영화로 치자면 요 앞에 두 권이 비포 선라이즈, 요 검은색 책이 비포 선셋, 요 책이 비포 미드나잇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의 이 책들은 연애의 시작 그리고 그 이후의 일상까지 정말 A to G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애의 각 시기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들을 추천해드려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테 내가 선택되어진다는 생각, 불현듯이 사랑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이승우 작가님은 이 책 사랑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친다. 어느 순간 사랑은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은 도리 없이 사랑을 품은 자가 된다. 사랑과 함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 즉 사랑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한다. 정말 엄청난 문장이죠. 이승우 작가님은요, 이 책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랑의 숙주로 봅니다.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사랑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추적하고 거듭해서 증명해내요.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동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정말 세밀하게 분류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어떤 남자와 정사라도 벌이는 장면을 본 것처럼 요동치며 흥분했다. 늦은 시간이고 남자와 단 둘이 있으며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 등이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고 확대되고 마침내 왜곡된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실체 혹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굳이 현미경으로 볼 필요가 없고 또 현미경으로 보지도 말아야 한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것이 실체 혹은 진실이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것이 실체 혹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정말 이런 이승우 작가님의 문장을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집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확하게 비유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예리하게 분해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을 놓고 사랑의 해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속수무책으로 사랑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의 흥분, 이그러짐 등등 모든 면을 낱낱이 살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사랑의 생일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자전적인 소설만을 쓰는 작가 아니 에르노. 그래서 이 책도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줄거리를 말하자면 유부남 외국인과 사랑에 빠진 작가의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도 또 형식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슈가 될 만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누군가를 은밀하게 기다리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없이 일방적으로 기다려야만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오랫동안 고이고이 간직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밖으로 발현되는지를 정말 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공감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녁에 그 사람의 전화가 오기를 빌면서 지하철역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들에게 적선을 했다. 내 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오면 자선단체에 200프랑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책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을 휘어잡는 문장은 남녀관계를 묘사한 대목이었다. 그런 내용은 내게 A에 관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들에 확신을 주었다. 가령 그로스만의 삶과 운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포옹할 때 눈을 지그시 감는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 A가 나를 안을 때 그렇게 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처절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정말 온 세계가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라는 필터가 씌워진 채로 나에게 스며들어 오고요. 이렇게 절절한 사랑과 욕망의 성질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은밀한 대화를 나눈 친구처럼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려 본 적이 있는 분들, 누군가를 끊임없이 욕망해 본 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에 빠진 분들이 읽으면 완전 격공하실 수 있을 만한 소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반가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걸 새로 알게 됐을 때, 나의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등등. 그 중에서도 내 마음과 꼭 닿아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 완전 공감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정말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들도 여러분들께 그런 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날도 서늘해지고 어쩐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때죠. 이런 가을날에 여러분께 이 책들을 추천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